안녕하십니까. 바른목소리 정북방송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윤경이 국방TV에서 북권력 조직 내에 있는 지하조직의 존재를 확인했다는 이런 방송을 진행했습니다. 이 방송의 전체적인 내용을 들어보게 되면 북한 권력 조직 내에 있는 지하조직의 실체에 대해서는 정확히 말하지는 못하고 있더라고요. 남한에서 유튜브 방송을 하고 있는 신윤균 씨가 알고 있을 정도면 그러면 그건 지하조직이 아니죠. 근데 그 방송에서 말하자고 하는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이 북한이 지령을 받고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주도했다는 그런 식으로 방송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마 대통령 선거가 다가왔으니까 또다시 종북머리로 표를 얻으려고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신윤경 씨는 방송에서 뭐라고 하냐면 2016년 10월 1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군의 날 행사에서 북한 주민 여러분, 군인 여러분 남한으로 오십시오 라고 했는데 그 다음 달에 이상하게도 태블릿 PC가 터지고 최순실 게이트가 터졌고 북한 노동신문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는 그런 사설이 실리자 또 진짜로 탄핵이 됐다. 우리 대한민국과 북한이 뭔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들 정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끊어갑니다. 2017년 5월 9일에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었는데 이틀 후인 2017년 5월 12일에 북한 검찰소는 최고 존엄을 향한 특대한 국가 테러 범죄에 대해서 발표하면서 미국 CIA 그리고 또 국정원 요원 한모 씨, 이병호 전 국정원장 등을 형사소추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또 우리 문재인 정부는 적폐청산이라는 어마어마한 칼춤을 추게 되고 그 이후에 박근혜 정권에서 국정원장을 했던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이런 전 국정원장들이 구속됐다. 문재인 정권은 북한이 요구대로 국정원 직원들을 때려잡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청와대가 국정원 특활비를 상납받아 가지고 옷을 사고 한 게 아니라 김정은 암살을 위해서 북에 있는 지하조직에 준 거다. 이런 것이 전 국정원장들이 이 재판 과정에서 나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국정원 내부에 박근혜를 반대하는 또 어쩌면 민주당 쪽 사람들 또 어쩌면 북한과의 네트워크가 있는 사람들이 김정은 암살 조직 명단을 북에다 알려줬고 당시 야당에다 전달해줬을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는 상상을 해본다는 겁니다. 신윤균 씨가 말하는 김정은 암살에 대한 거는 제가 왈가왈부에서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 사건의 실체는 이렇습니다. 평양에서 인쇄공장 노동자를 하던 김성일이라는 북한 주민이 러시아의 벌목공으로 나갑니다. 러시아에서 일하던 2014년 6월경 김성일은 피랍 탈북민연대 대표 도휴윤을 인터넷상에서 알게 되고 서로 연락을 주고받게 됩니다. 도휴윤은 또 국정원에도 알렸죠. 이런 사람이 있다 하고 도휴는 또 계속해서 김성일이한테다가 북한 비방하는 그런 영상자료들을 보내주면서 보라고 했습니다. 김성일이 도윤이가 보내준 이 영상자료들을 보고 이게 믿지 않게 되자 도윤은 9월 중순경에 그러니까 2014년 9월입니다. 2014년 9월 중순경에 하바롭스크에 사는 고려인 3세 세르게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태블릿 PC를 전달해주고 2만 달러 위성 송수신기 해서 넘겨줍니다. 2015년 8월 중순경에 국정원 한모팀장이 하바롭스크에 가서 김성일을 만납니다. 그리고 또 김성일한테 위성통신기자를 넘겨주고 작전명 헤어사육이라는 작전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돈도 주죠. 2만 불을 줬다고 합니다. 이때는. 그리고 이후에도 10만 불씩 20만 불을 줬다고 어쨌든 들은 것 같습니다. 헤어사육이라는 작전은 생화학물질을 이용해서 김정은 위원장을 비롯한 그 최고 수뇌부를 제거하는 작전이었습니다. 이 생화학물질은 미국에서 개발한 이런 물질이고요. 김정은 위원장 등 최고 수뇌부 그 일가가 쓰는 이런 가구들에 바르고 어떻게 한다고 합니다. 이게 다 극독성 물질을 바르는 방법으로 이렇게 테러를 진행하려고 했다. 이런 지시를 문자 메시지를 다 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건은 초기부터 북한 국가안전보위부의 이 감시망 안에서 진행된 겁니다. 왜냐면 국정원 요원과 김성일 그리고 또 중국에서도 또 만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장면들이 다 촬영이 되어 있습니다. 몰래 카메라로요. 화면에서 나오는 이 장면들만 보더라도 몰래 카메라로 찍은 영상들이라는 걸 잘 알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북한 보위부의 군물 안에서 공작하는 것도 모르고 북한이 2년 안에 망할 거라는 이런 망상을 하고 있었으니까 얼마나 한심한 말입니까? 신윤균 씨 말로 그럽니다. 당시 이병호 국정원장은
북한이 2년 안에 망할 거라는 걸 확신하고 있었다고요. 한 개 국가의 정보기관을 책임진 수장이 인쇄공장 노동자 한 명을 믿고 북한이 망할 거라고 생각한다는 게 이거 완전히 웃기는 거죠. 제가 이 사건을 보면서 제일 웃기는 거는 국정원이 김정은 암살이라는 큰 작전을 수행하면서 북한에 있는 테러 조직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자료라는 거는 김성일이 자기 키가 조금만 좀 더 컸으라면 자기가 허위국에 갔을 거라는 것, 이런 말을 했다는 것, 그리고 김성일이 상부서는 김정일로부터 150평짜리 주택을 선물로 받은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김성일이네 조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김일성 종합대학은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라는 것, 이 정도밖에 없습니다. 제가 말했죠. 김일성 종합대학 북한에서 최고대학이 아니라고. 지금은 김성일을 비롯한 이 사건 관련자들이 모두 처벌받았을 겁니다. 그렇다면 김정일 위원장으로부터 150평짜리 집을 선물 받았다는 그 사람의 이름이 뭔지, 직책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밝히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밝히지 못하고 있고, 김성일 지하조직의 책임자는 150평짜리 집을 선물 받았다는 사람으로밖에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이건 이 작전을 주도한 박근혜 정권 국정원이 북한 사람들에 대한 확인도 없이 보위부의 각본에 따라서 춤을 췄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국가의 안전을 책임진 국가정보기관이 이렇게 멍청한 짓을 해놓고도 아직도 그 편을 들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 국정원 안에 북한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지하조직의 명단을 넘겨줄 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신윤균 씨, 당신이 말하는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3일 후에 북한 중앙검찰소가 이 사건을 발표했습니다.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기 이전에 모든 사건이 종결됐거든요. 그리고 문재인 정권 국정원이 명단을 넘겨줄 수 있다는 이 신윤균 씨 말은 비약이 너무 심한 거죠. 만약 신윤균 씨 말처럼 정말로 그 김성일이네 그 지하조직이 명단을 북한에 넘긴 사람이 있다면 그건 박근혜 정권 국정원 안에서 있은 일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